오늘은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의 섬 세 군데를 관통하는 라이딩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는 코스라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 8시 10분 배를 타기 위해서 일찍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 안 됐는데도 밖이 벌써 환하더라고요. 여름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일출 시간이 빨라져서 6시도 안 돼도 대낮처럼 밝더라고요. 아직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길이 한산해서 좋았습니다. 벌써 저 멀리서 해가 뜨고 있죠? 한강 자전거 도로가 늘 이렇게 한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강 합수부에 왔는데 일출이 정말 멋지죠? 오늘도 서쪽으로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강 코스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강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항철도는 마곡나루역입니다. 영종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자가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한강에는 나들목이 꽤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마곡 나들목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감이 나무로 되어 있는 나들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터널을 지나가실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들목을 나오시면은 자전거 도로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마곡지구가 새로 생긴 상업지구다 보니까 이런 제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는 자전거 도로인데 따릉이랑도 잘 연계가 되더라고요. 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시다 보면 좌우에 새로 짓는 건물들이 꽤 많은데요. 특이하게 생긴 디자인의 건물들도 발견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서울 수목원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수목원인데 가족 나들이에 정말 좋아요. 자전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실 수는 있는데 대신에 수목원 안쪽에서 자전거는 타실 수 없고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디자인이 특이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마곡지구는 지금도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더라고요. 자전거 길만 따라가시면 마곡나루역은 찾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자전거 도로가 조금 좁은 게 흠이긴 하지만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마곡나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도 멋지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계단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나중에 생긴 지하철들은 땅속 깊이 파야 되다 보니까 계단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안에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계단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더라고요. 계단 지옥입니다. 계단 지옥. 여기 도착했는데요. 자전거는 아시다시피 제일 앞칸과 제일 뒷칸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주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공항철도는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대는 피하셔야 되고 맨 앞칸과 맨 뒷칸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실 수 없고요. 이날 휴일 이른 아침인데도 공항철도는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뒷바퀴 브레이크를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는 양옆으로 이렇게 바닷가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전철인데 말이죠. 지금 영종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항 화물청사역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계단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자전거가 나가기 편하게 게이트가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다 나왔나 싶었는데 마지막 거대한 계단이 하나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계단 오르다가 힘 다 빠질 것 같은데 준비 운동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항 화물청사역으로 나오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에 공용 주차장 있는 쪽 방향으로 가시고
쭉 올라가시면 이런 한적한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내비가 있으신 분들은 내비를 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2번 건너면 자전거 도로 표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벽돌색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그 자전거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도로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전거 도로 한쪽이 수풀로 많이 침범이 돼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마주오는 자전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가시다 보면 산목선착장 표지판을 만나시게 되고요.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있기 때문에 길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산목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지하차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전거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죠. 모두 이제 배에 선적을 하기 위한 차들인데, 지금이 아침 7시 50분 정도인데 2번째 배거든요. 2번째 배도 벌써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주말에는 보통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 차들이 쭉 대기가 하고 있고, 왼쪽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등산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배 타실 때는 신분증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배는 보통 1시간에 한 대 정도 출발을 하는데, 계절에 따라 조금씩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정각 아니면 10분에 출발을 하고요. 비용은 인당 2,000원이고요. 자전거는 1,000원, 승용차는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할인이 되고요. 혼자 자전거 타고 들어가시면 3,000원 내시면 됩니다.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미리 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티켓을 보여주시고 바로 먼저 탈 수가 있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왕복 페리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차량을 쭉 적재하게 되어 있고, 자전거는 이제 특별히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쪽에 벽에다가 잘 기대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브레이크를 고무줄 같은 걸로 묶어 놓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면 2층에 있는 선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난간 지나갈 때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들어왔죠. 사실상 저 뒤편에 있는 게 바로 신도거든요. 배를 한 바퀴 돌려서 한 10분 정도, 굉장히 가깝고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낙 거리가 짧다 보니까 선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대합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창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특이한 게 이렇게 새우깡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새우깡 자판기로 파는 건 처음 봤는데 가격은 2,000원인데 봉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새우깡 왜 파는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이렇게 음료수도 팔고요. TV도 있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새우깡 맛을 너무 잘 알죠. 여기 사는 갈매기들은 아마 새우깡이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갈매기들이 비행 기술이 너무 좋아요. 자, 차들이 모두 적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출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도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갈매기들이. 저 멀리 이제 신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항해 시간은 10분 정도? 굉장히 짧고요. 네, 지금 미리 이제 앞에 줄을 서러 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착을 했고요. 먼저 사람과 자전거가 먼저 내리고요. 차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경치가 정말 좋죠. 네, 갯벌 모양도 특이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신도 입구입니다. 배에 실었던 차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저 차들이 거의 통행량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서 사실 차를 만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앞에 선착장 부분에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엔 없었는데 이렇게 전동 스쿠터도 대여가 되더라고요. 가격은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데 차 없이 오신 분들 중에 이 전동 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격은 3시간에 3만 원, 5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근데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하시려면. 이거 면허 있어야 되죠. 애들은 못 하죠. 못하죠. 예. 네. 일단 면허가 있어야 운전면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운전하는 신도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 도로를 같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통량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는 놀러 오신 분들 차량 빼고는 거의 차가 운행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라이딩 하면서 버스 외에 차를 만난 게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도고요. 세계의 섬 중에 제일 크고요. 이쪽을 이제 일주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다가 쭉 보이고 왼쪽은 평범한 이제 시골길인데 노면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짜 물씬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늘숲도 있고요. 너무 속도 내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풍경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펜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필도 종종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와요. 이 집 특이하죠? 2층이 도로랑 바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신도, 시도, 모도가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코스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뭐 불편이 없습니다. 다운힐도 많고요. 이 보시다시피 통행량이 거의 없어요. 속도 내기 좋은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항상 안전운전. 처음에 이제 왼쪽으로 돌 거냐 오른쪽으로 돌 거냐 선택하시고 나중에 복귀할 때는 반대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버스 지나가는데 버스가 거의 코스가 똑같아요. 자전거 라이딩 코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버스 뒤로 가시면은 이제 먼지를 많이 먹게 되니까 버스는 그냥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신도에서 시도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연륙교고요. 다리가 꽤 길어요. 경치 좋죠? 지금 물이 좀 빠진 상태인데 물이 들어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갯벌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이제 가운데 시도입니다. 시도. 여기는 보니까 이제 관청이나 이제 기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뭐랄까 도시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할까요? 체육센터도 굉장히 크고요. 조그만 섬인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수기 해변 쪽으로 갑니다. 수기 해변 쪽으로 가는 길은 또 이렇게 도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닦여져 있습니다.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하기 편한데 마지막에 이제 수기 해변으로 가는 길에 이제 깔딱고개가 하나 나옵니다. 꽤 경사도가 높고요. 당황했어요. 오늘 이제 섬에 온다고 이제 클리 슈즈 대신에 이제 평페달을 끼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수기해변입니다. 벌써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늘막 가지고 놀러 오신 분도 계시고 텐트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없었는데 이 뒤쪽에 펜션도 생기고 근사한 카페도 있고 뭐 편의점도 생기고 뭐 차량 진입 당연히 안 되고 취사나 모닥불 그런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뭐 자연적으로 생긴 모래사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넓고요. 해수욕장은 이제 갯벌 해수욕장이지만 이 모래만큼은 동해안 해수욕장 부럽지 않게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아이들 뛰어놀기엔 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풀하우스라는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이거 알면 이게 나이 인증인데 꽤 오래된 드라마죠. 가수 B 씨하고 저 처음에 이제 김태희 씨인 줄 알았는데 송혜교 씨더라고요. 부부가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기해변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늘막들 쭉 있어서 햇볕 피하기도 좋고요. 다음부터는 조그만 돗자리라도 하나 접어서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누워서 쉬고 싶더라고요. 경치가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샤워 시설도 있고 뭐 탈의실도 있고 또 화장실도 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옆에 이렇게 아이들 물놀이 시설도 되어 있어서 여름에 오면 꽤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복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도, 세 번째 섬 모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낙타등이 나오고 있죠. 중간중간에 어필 다운힐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심심하진 않았어요. 모도로 가는 길인데요. 모도로 가는 연륙교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고 또 오래돼서 그런지 옆에 새로 다시 다리를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리가 있으니까 이 섬 간의 왕래가 가능하다는 게 좋았어요. 옆에 풍경이 굉장히 멋지죠? 저쪽 보니까 좀 특이한 동상이 있어서 줌으로 당겨봤는데 저런 동상이 저기에 있더라고요. 모도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 시간을 보시고 식사를 하실 분들은 이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 이제 포장도로가 끝나는 마지막 구간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각공원이 있는데 뭐 크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갈들이 쭉 깔려 있어 가지고 파쇄석이 깔려 있어서 자전거는 MTB가 아니면 이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로드 자전거는 좀 가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변 쪽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인당 2,000원 입장료가 있는데 보실 만한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카페와 펜션이 같이 있는 앞쪽에 해변인데 조각공원이에요. 근데 조각들이 좀 평범하진 않더라고요. 좀 특이한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약간 프라이빗한 또 해변들이 좀 있어서 잠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포토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라가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내려와서 아까 안 가봤던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모도 제일 끝부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포토스팟인데요. 여기는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신도시도 모도 오신 분들 중에 이 모도 제일 끝에 있는 요 포토스팟은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으니까 여기 영어로 모도라고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 왔으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복귀하는 라이딩을 하는데요. 배 시간을 맞춰서 잘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신다거나 커피를 한잔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을 딱 맞췄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원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왼쪽으로 돌았으니까 복귀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섬을 일주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코스를 그렇게 잡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트레킹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걸어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신도고요. 신도에 식당들이 깨끗한 게 많고요.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찍 문 여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단체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도시도 모도 라이딩 코스는 한강 자전거 도로처럼 깔끔한 건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게 섬 라이딩의 분위기를 느끼기엔 딱 좋고요. 또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끔 섬 라이딩이 생각이 나면 오는 곳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